내가 그 경찰서 서장 잘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 해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비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비전문가가 누굴까요? 가족, 친구. 변호사도 비전문가일 수가 있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다 형사사건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법조를 다 꿰고 있을 것 같고 민법도 잘할 것 같고 형법도 잘할 것 같고 하지만 이 법률이라는 분야는 생활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특허도 있고 뭐 지적재산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회사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그 모든 걸 다 알 거라는 거는 일반인들의 그건 오해예요. 굉장히 영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이혼 소송만 하시는 분 변호사님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뭐 변호사 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신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반인보다 낫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실 때 내가 위장이 아픈데 안과 선생님한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는 안과라고 돼 있고 내과라고 돼 있으니까 구별해서 갈 수가 있는데 변호사는 그냥 다 변호사로 돼 있으니까 그걸 구별을 못 하시고 맨날 눈만 치료하는 분한테 갑자기 배가 아픈 걸 묻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어느 정도 그분도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 아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뭔가 이상하게 흐름을 잡아서 사건이 망가지니까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사건 강간 피해를 입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강간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 몸에 상대 남성의 DNA가 묻어있는지 정액은 묻어있는지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관련 글들은 어땠는지 상대방을 인정시킬 건지 이런 증거들이 수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 제가 수임한 사건 중에 하나는 변호사님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합의만 계속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증거들은 다 사라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경찰서 서장 잘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건 당사자라는데 그건 뭐야?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 해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멈춘다고요. 내가 윗선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조언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합의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합의하지 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억울하지만 합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피해자가 너무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반박할 자료가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잘못을 안 했는데 피해자 말대로 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동의하에 키스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난 동의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네가 동의한 줄 알고 키스한 거야. 네가 동의한 게 아니라면은 내가 그건 미안해. 내가 그런 부분에서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그 대신 너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줘.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 거 맞다고 얘기해줘.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안 하고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증명도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상대방과 합의해서 상대방이 진실대로 얘기하게 해줄 것을 부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무조건 합의하면 안 돼. 인정하는 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조언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사관이 이상하니까 교체 신청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간혹 정말 이상한 수사관도 있을 수 있죠. 너무 한쪽에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사관이든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너무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교체한다 한들 같은 부서 내에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체한 것 치고 좋은 결과 내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때문에 수사관 교체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수사관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것도 맞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조언일 수도 있어요. 수사관은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잘못된 주관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툴 땐 다투어야 돼요. 단지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수사관이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이것만 조사하면은 분명히 내가 주장하는 말을 입증할 수가 있는데 왜 저걸 조사 안 해주냐? 저걸 조사해달라.
그거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사관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여준다 하더라도 수사 미진이다, 내가 주장한 바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입증될 거라고 보는데 안 해주는 거는 수사 미진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수사관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공정할 때는 그렇지만 만약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간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놓치는 부분은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셔야죠. 그래서 무조건 수사관이 시킨 대로만 해? 이거는 잘못된 조언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조언을 해주셔요. 그거 내가 그 똑같은 사안을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케이스가 똑같은 사안이라는 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내 케이스는 그 케이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건 무조건 괜찮으니까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틀릴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거에 갖다 쓰는 거, 얘 이런 사람도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다 이렇게 판단 내려졌다, 내 것도 그렇게 판단 내려져야 된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신경을 안 쓰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후회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준비 없는 고소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때늦은 증거 수집 및 대응이 어떤 때는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상 꼭 모든 사건을 변호인이 도와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변호인 없이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디 뭐 여기가 그 넘어져가지고 좀 까졌어요. 병원에서 좀 소독약 가지고 하고 좀 아무는 약 가지고 그건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 없이도 이렇게 하면은 의사한테 했을 때하고 큰 차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뭐 뱃속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유 없이 막 쓰리고 아프고 때로는 역류하고 피가 나와요. 그거 사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땐 이 정도 되면은 그건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안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증거가 너무 굉장히 취득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력이 되면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그 사람의 변호사가 도와줘서 증거 수집도 하고 판례도 수집도 하고 그래서 경찰관을 같이 설득하고 이런 어떤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나 혼자 해보겠다고 해서 다 망가진 다음에 하는 거는 굉장히 때늦은 대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변호사의 도움이 자기가 그 사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원군, 응원군,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일반인들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소송은 전쟁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이 승패를 좌우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